108페이지. 인간의 사념 에너지는 생각은 특별한 조건에서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세트를 물질화시킬 수 있다. 자, 내가 뭔가를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데 머리도 같이 쓰는 건지 손만 쓰는 건지 생각하셔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만 쓰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바쁘게 움직이면 돈이 많이 생길 거라는 그런 생각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몸만 아프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냐를 생각하세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 일을 줄이고 어떻게 하라고요? 공부하시라고. 생각하시라고. 생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생님네는 그냥 여기만 오세요. 노가리 하시고. 내가 얘기하는 건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 그냥 엄청 기다려요, 수요일을. 이거 지금 이 트랜서핑은 진짜 선생님인데 이거 진짜 머리를 많이 쓰게 하는 교과서잖아요. 왔다 가면 일주일이 힘든데. 일주일 가. 근데 저번 주처럼 이제 만약에 강의가 없어지면 일주일 힘들어. 정말 화요일날 되면 와이프한테 맨날 그래. 문자를 나가 먼저 보내야 될 거다는데 이거 내일 이거 스케줄을 해야 될 거다는데 미리 이제 하루 전날. 미리 저희 참석합니다. 미리 선수치는 우리 참석합시다. 뭐. 저도 생각해보면 막 급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해가지고 벌기는 개뿔. 오히려 그러면서 없어진 돈들이 훨씬 많아요. 차라리 고만이 그때 놀았으면 300만 원 없어질 게 괜히 나 뭐 좀 한다고 2천만 원 없어지고 3천만 원 없어지고. 그게 좋게 얘기하는 건 경험을 샀다라고 하는 게 위로하는 소리죠. 자기 위로하는 거.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지 안 쓰는지 생각 꼭 하세요. 네. 트랜서핑에서 우리가 영혼과 마음의 일치라 부르는 특별한 상태에서는 불가해한 마법의 힘인 외부 의도가 탄생한다. 그러니까 선생님네 지금 공부하면서 그 생각하잖아요. 그 머리에 이렇게 팍 뜨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패러다임의 전환.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안 일어난 사람들은 이 트랜서핑 시크릿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씩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쌓여서 시크릿이 되고 트랜서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게 아하! 이거잖아요. 맞아, 공감하면 되지. 이런 게 쌓이는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면 이게 돼요? 안 된다라는 거지. 그게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머리에서 아하!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자꾸 일어나야만이 그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 되면 어떤 단계가 되면 그냥 생각만으로 성공도 만들어내고 돈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마법과 관련되어 보이는 모든 것은 외부 의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고대 마법사들은 바로 이 힘의 도움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다른 유사한 지배들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니까 외부 의도. 그러니까 하늘이 나를 도울 수 있게끔 하느냐는 거죠. 하늘이 나를 도울 수 있게끔 하느냐는 거죠. 그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이 생각하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계속 이걸 쓴단 말이에요. 이거 지지만 계속 쓸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피터 드러커가 얘기하는 육체 근로자예요. 이거는 지식 근로자.
결국에는 육체 근로자는 지식 근로자를 이길 수 없잖아요. 네. 그냥 통계적으로 나와요. 육체 근로자들의 임금이랑 지식 근로자의 임금이랑 몇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처음에는 육체 근로자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육체 근로자가 진짜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지식 근로자가 몇 배나 많은 돈을 벌고 성공도 훨씬 빠르고 훨씬 깨끗하고 쉽고. 근데 왜 다들 지식 근로자가 안 된다?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근데 공부도 타고나는 것도 있잖아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사중에 그게 타고나면 좋지만 계속하면 습관이 되잖아요. 학교 공부는 타고난 거에 더 많이 좌우하고 성인 돼서는 선택하는 것 같아요. 성인 돼서 갈수록 의도와 선택이지만 공부도. 외부도라 부르는 것은 어떻게 하늘이 나를 도울 수 있게끔 하는가. 외부도라 부르는 이유는 그것은 사람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인간의 마음에 예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떤 특별한 의식 상태에서 실제로 외부 의도에 접속할 수 있다. 그 강력한 힘에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키며 믿기 어려운 놀라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다. 40살 때에도 대박 난다. 그러나 현대의 인류는 아틀란티스와 같은 고대 문명인들이 사용했던 능력을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다. 흩어진 고대 지혜의 파편들은 그 일부가 비전적 교리와 실천적 형태로 우리 시대에 전해내려 갔다. 이 지혜를 일상의 삶에서 활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번 쓸 수 있지. 여기 저거 한번 캡처해서 줘. 여기가 아메리카 대륙이고 네. 여기가 아시아고 아시아. 네. 여기가 유럽. 영국 있고. 영국이 있고 아프리카죠. 여기가 뭐죠? 오세아니아. 에? 호주. 아니 여기 바다 이름이 태평양. 이게 태평양이지. 응. 여기는 거기는 인도야. 오 역시 이쪽은 대서야. 여기 대서야. 대서야. 영어 표기가 뭐죠? 몰라요. 영어 보기까지는 태평양. 신경하지 모르겠네. 네, 퍼시픽 오션. 퍼시픽 오션이죠. 대서양은 잘 모르겠죠. 뭘까? 대서양이 애틀란틱 오션이야. 그죠? 생각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아틀란티스 대륙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잠겼잖아요. 가라앉았다는 거지. 흩어진 고대 지혜의 파편들은 그 일부가 비전적 교리의 실천법의 형태로 우리 시대에 전해 내려왔다. 이 지혜를 일상의 삶에서 활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근데 지금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러시아 사람이 지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의 일부가 명리예요. 선생님네 명리 내가 가끔씩 얘기해 주잖아요. 선생님 내가 봐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어찌 보면 명리를 공부하면 우리가 삶에서 일정 부분 그 틀을 잡을 수 있잖아요. 명리에 쓰는 우리가 만세력에서 딱 쓰면 쭉쭉쭉 나오잖아요. 오행, 음양오행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쓰는 게 뭐냐면 음력 아니에요. 양력으로 환산을 내더라고요. 양력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이는 절기력을 써요. 절기력. 절기력. 아, 절기를 써지기도 했다, 맞아. 절기력이 뭐냐면 소한, 대한, 입춘. 그래서 농사짓는. 내가 명리학에서 내가 1월 1일은 입춘이에요. 입춘.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이런 걸 딱 세웠을 때 태양이 어디를 지나가느냐를 이렇게 정확하게 읽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왜 얘네는 이 태양이 흘러가는 절기력을 썼을까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 농사 지어야 되니까. 정확하게 햇빛하고 그게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이 절기력을 써야만이 이 사람이 그 음양 오행에 따른 어떤 시공간을 움직이는지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양력이 없었어요. 옛날에 양력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이거는 양력 언제 만들어졌죠? 이게 서양력이잖아요. 이게 보통 한 서기 2000년 전쯤 언제 만들어졌죠? 로마 시대 만들어져요, 로마 시대. 로마 시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쓰는 서양 달력. 근데 그게 중간에 계속 바뀌었어요. 뭐 율리우스력, 아우구스투스력 뭐 이렇게 그 로마 황제가 바뀌면서 요렇게 해라 하면서 바뀌었고, 또 음력을 썼죠. 음력은 왜 썼을까요? 바닷물이 차. 그죠? 예. 어부들이 쓰기에 꼭 맞기도 했지만 또 옛날 사람들이 쓰기에 왜 좋았냐면 눈에 딱딱 보이는 거야. 오늘 며칠쯤 됐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야. 그 달에 이제 그 머리 보면서 형태를 보면서. 그래서 음력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썼겠죠. 그죠?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살면서 아마 바로 음력은 썼을 거예요. 이거 이럴 때는 물이 이렇게 들고 이럴 때는 물이 싸고 이럴 때. 절기력은 이거랑 똑같은데 뭘 썼냐면 얘는 태양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태양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 절기력 24절기를 기준으로 해요. 24절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보름마다 변하는 거예요. 보름마다. 그죠? 우리가 12개월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절기력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뭘 알아야 된다? 사시사철을 알아야 돼요. 사시사철. 그죠? 그래서 지금 생긴 말이 그게 잘 철들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24절기를 외우고 있는 애가 있고 못 외우는 애가 있는 거야. 그 못 외우는 애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 낚시하러 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잘 철들었죠 하는 애는 24절기를 외우는 애는 철이 든 거고 24절기를 못 외우는 애는 철이 안 든 거고. 그런 애들은 뭘 못한다? 동네 이장을 못하는 거야. 철든 애들만 이장을 하는 거야. 지금 10불이 입서 삼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그리 가망 없는 것만은 아니다. 트랜스핑에는 우회로가 있다. 이 우회로의 도움으로 우리는 외부도를 작동시킬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해낼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보통 인간의 마음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바꿔보겠노라고 열심히 달려들지만 결국 헛손질을 한다. 그 그림자의 주인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말이다. 그림자 본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사념의 방향성과 특성이다. 자, 거울에 비친 그림자. 내가 거울 보면서 머리 잘라본 적 있죠? 그죠? 뭔가 손질해 본 적 있죠? 그때 보세요. 진짜 안 돼요. 알죠? 진짜 안 돼.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막 거울 보면서 우리가 막. 이건 나는 앞머리만 잘라봐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쉽잖아요. 근데 거울 보면서 뭐 하든 하면 이게. 요렇게는 쉬운데 요렇게는 힘들어. 그죠? 어렵죠. 요렇게는 쉬운데. 네. 근데 요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거울처럼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바꾸려고 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정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거울을 보면서 바꾸고 있는 건지 나를 바꾸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게 되면 자꾸 어떻게 된다? 우리 애들만 탓하게 되고 신랑만 탓하게 되고 집사람만 탓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 항상 내가 잘 가고 있나? 우리 애가 자꾸 저러면 내가 너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나는 제가 저런 행동할 때마다 왜 싫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돼서 투사를 하는 건지, 진짜 걔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거 모르고 계속 얘기하게 되면 애들은 어떻게 된다? 집사람이나 신랑은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이파이브 하자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어.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보통 인간의 마음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바꿔보겠나라고 열심히 달려들지만 결국 헛손질을 한다. 지금 마찬가지죠. 생각을 사용하는 지식근로자가 되지 않으면 계속 육체를 사용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육체근로자들은 자꾸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100만원 벌어. 그럼 뭐? 돈 더 벌고 싶어. 그럼 투자. 200만원 벌겠네? 쓰리자. 300만원 벌겠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그 사람이 100만원 벌어. 투잡을 했는데 130만원밖에 못 벌어. 그럼 그때 알아봐야 되잖아. 이상한데? 왜 내가 일을 2개 하는데 130만원밖에 안 되지? 200만원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또 뭐 한다? 또 쓰리잡을 해요.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면 진짜 위험해진다고, 삶이라는 거. 그 그림자의 주인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말이다. 그죠?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왜 투잡하고 있는데 200만 원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자의 본체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성과 특성이에요. 패러다임이라고. 우리 생각의 방향성과 특성. 행동이 아니고, 우리도 음양오행도 그거잖아요. 음양오행도 해가 있죠? 달이 있죠? 그럼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잖아요. 목화토금수 이건 오행이잖아요. 오행이라는 건 뭐예요? 해와 달이 있는데 이 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5개의 움직임으로 지각해 놓은 게 오행이란 말이에요. 행이잖아, 행. 근데 음양이 있는 건 까먹고 자꾸 행만 하면 되냐라는 거죠. 이게 음양을 따져야 될 건지 오행을 따져야 될 건지도 구별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음양만 따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오행만 따지고 있고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생각, think. 우리 생각의 방향성과 특성.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나는 그냥 생각 없이 이 현상을 계속 보고 있는 건지 판단하셔야 된다.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는 데는 바라고 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중거울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이제 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중거울. 그죠? 거울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들 보면서 답답한데 그게 내가 투사인지 아니면 진짜 걔가 문제가 있는 건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부모 입장에서 걔를 바라보면 걔는 정상적인데 어릴 때부터 부모가 답답하니까 정신병원을 보낸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걔는 잘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몽둥이로 맨날 패고 있거나 나한테 문제 있는 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데이비드 호킨스 의식혁명에 나오잖아요. 가난한 집 애들은 가난한 마을에 태어나요. 그 부모도 가난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난하고 그 동네 사람들도 가난하고 그래서 걔는 가난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동네에서 성공한 애들이 나오면 걔가 돌연변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우리 애를 뭔가 다르게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결단을 내려야지.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부자 동네 끄트머리라도. 왜? 부자 동네는 못 들어가니까 그 끄트머리 근처라도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런 의지 없이 나도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도 가난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가난하고 이 동네 자체가 가난한데 우리 자식은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때렸다고 더 잘 될까? 깡패가 되지. 자연적으로 몸에 배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트랜서핑이 이제부터 그거에 관한 공부를 시작해 보자고 하는데 우리가 몇 개월 됐는데 이제야 이 페이지 들어가네. 이제 말 안 해야 되겠어요. 제가 자숙하려고. 다만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흔들어 놓아야 한다. 아시겠죠? 선생님네가 이 트랜서핑 같은 거 공부할 때는요, 상식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 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책의 내용은 이게 아니네? 그 상식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현실의 양면, 물질적인 면과 비물질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물질적인 면과 비물질적인 면이 있다라는 걸 이제는 상식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를 해야 된다? 내가 삶에서 가능한 한 생각을 사용하려고 하는 습관을 계속 많이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낡은 고정관념이 무너지면 세계를 조망하는 시야가 더욱 분명해진다. 이중성은 우리 현실에 나누어질 수 없는 한 부분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혼은 가능태 공간과 연결되고 마음은 물질 세계와 연결된다. 내부도는 물질 현실과 관계하고 외부도는 가능태 공간의 가상 섹터들과 연결을 가진다. 우리가 몸, 마음,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디하고 연결된다고요? 마음은 가는 경우가. 몸은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몸, 마음, 영혼. 몸, 마음, 영혼. 그러니까 나는 몸만 사용하고 있는 건지, 마음도 사용하고 있는 건지, 영혼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지. 일반적으로 육체 근로자는 이 몸만 사용해요. 그죠? 그 다음에 지식근로자. 지식근로자는 마음까지 사용하는 거죠. 가능태 공간까지 사용하는, 영혼까지 사용하면 우리가 레벨이 50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다? 영혼까지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희박하고 희소한 거죠.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치인이고. 선생님들 정치할 거? 정치 안 할 거면 장사할 거에서 많은 사람 알아야 된다고. 내가 성공하려면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품질 높은 사람들을 몇 명을 만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마음과 영혼을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만나야만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뭐 맨날 만나. 오늘도 누구 만나고, 내일도 누구 만나고, 모레도 누구 만나고, 글피도 누구 만나고. 근데 그 사람이 나랑 비슷한 레벨이라면 나는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내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많이 만날수록 빨리 죽어. 양질의 사람을 만나고 있느냐를, 레벨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느냐 생각하시고. 나까지 기분이 저 가라앉고. 여기가 지금 외부도라는 거죠. 여기가 지금 내부도라는 거잖아요. 이 물질세계 마음도 내부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 어디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 사람을 만날 것이냐가, 그죠? 되게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어디를 기준으로 잡을 거냐. 그런 걸로 치면 우리는 진짜로 낮은 레벨을 살고 있다는 거. 잘 오신 거예요. 트랜서핑 공부. 이런 책을 몇몇 사람들이 공부하겠어요. 그죠? 정말 좋은 책이에요. 현실의 이 두 가지 측면이 거울 표면에서 만날 때 여러 현상들이 발생한다. 자, 이거 보세요. 거울 표면이 어느 거죠? 거울 표면이 요거잖아요. 요거. 예. 여기가 거울 표면이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가 거울 표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레벨에 따라서, 그죠? 그 사람의 레벨에 따라서 이 화살표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겠죠. 근데 이 레벨에 따라서 이게 거울 표면이라면 이 사람은 여기를 믿을까요? 이 화살표 위를 믿을까요? 네? 아래를 믿겠죠? 항상 이 표면과 이 위의 현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그나마 우리는 시크릿과 트랜스서핑을 자꾸 공부해서 여기까지 자꾸 시뮬레이션 하는 능력이 많아진 거예요. 지금은. 그죠? 근데 저도 맨 처음에 트랜스서핑 이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너무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무슨 내용이지? 여기에서 충돌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게 맞지? 이건 아니지? 기지? 너가 틀렸네. 맨날 인지하고 있는 걸 만나면. 그럼 내가 이 동네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거는 뭐다?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 즐기는 거예요. 공부랑 즐기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성이잖아요. 나한테 계속 에너지를 갖다 주지만 즐기는 거는 뭐다? 내 에너지를 쓰는 거지. 내가 맨날 애들 만나가지고 남자들은 술 먹고 여자들은 맨날 밥 먹고 밥만큼만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전부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게 n분의 사람들이 정말 바보 같은 건 n분의 1은 그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더라. 쓰는 거잖아. 진짜 맞는 거야. 아니 왜냐면 책 읽거나 무슨 강의 그 동영상 같은 거 보면 내 기분이 힐링되고 좋은 에너지가 생기는데 진짜 밖에서 있으면은 또 그거 강의를 들으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일상생활은 진짜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 같아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잖아요. 누구를 만났는데 걔랑 같이 있으면서 계속 뭐 딴 생각하잖아. 그러면 이제 관계를 정리해야 되나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섞이지. 그게 초등학교 친구든 고등학교 친구든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이다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어. 근데 얘기하면서 기지 그렇지 막 이러면서 자꾸 중간중간 딴 생각해. 이미 레벨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공감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공감이 안 수준 차이 되는 나서. 내가 재미난 사람 봐봐봐. 할래니가 어떻게 되지? 막 하트가 뿅뿅 나오고 그 사람만 계속 보고 있다니까 얘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또 그 사람 얘기 끝나면 또 내가 할 얘기가 있고 내 얘기 끝나면 그 사람 할 얘기가 있고 근데 얘기하면서 너무 반갑고 좋고 나랑 친한 사람인데 계속 중간에 나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해. 그러면 이제 막 하다가 막 자꾸 뭐를 해. 재부팅을 시켜. 그건 이미 그 사람은 앞으로 만나봐야 서로 에너지를 뺏는 거야. 우리 연차가 좀 오래돼서 그래요. 스터디 받은 연차가. 왜? 이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관주되고 있다. 두 측면이 만나는 현상의 한 예로서 파동 입자 이중성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극미세계 저번에 얘기했죠. 미시세계 그죠? 미시세계 어떤 너무 작은 세계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봐야 되는 데가 미시세계 극미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노하면 우리 머리카락을 뭐 몇 개로 쪼개는 게 나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찌 보면 그 머리카락은 극미세계도 아닌 거지. 보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현미경 같은 걸 들이대야 보이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세계는 그냥 거시세계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마이크로 세계 거기가 파동 입자 이중성.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죠. 그 분리 선생님들 다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과학 교과서에서 배운 그 이론대로 진행이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극미세계에 갔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과학 이론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과학 교과서에서 배운 그 법칙대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그걸 계속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다른 현상이 일어나니까 다른 이론과 다른 공식들을 적용해야 되죠. 그게 그래서 이거는 아예 다르구나. 이건 우리 다른 식으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가야 되겠다 한 게 그게 양자물리학이에요. 어찌 보면 그거의 시작을 열었던 건 아인슈타인인데 근데 아인슈타인은 문만 열고 자기는 참가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양자물리학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 또 하나 진공 속에서 소립자가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현상은 현실의 물질적인 형태와 비물질적인 형이상학 형태 사이에서 요동칠 때 나타나는 경계 상태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자, 파동 입자 이중성 꼭 암기하셔야 되죠. 우리가 미시세계로 가면 미시세계로 가면 어떤 물질이 움직일 때 얘가 파동인지 입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진행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얘를 추적하다 보면 야 얘가 입자네? 계속 추적하다 보면 파동 같기도 하네.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죠? 생각이 뭐? 그냥 생각. 여기 적혀있길래 얘기해봤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게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파동은 생각이잖아요. 생각 에너지. 물질적인 형태, 입자는 물질 에너지잖아요. 형이상학 형태 사이에서 현실,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돈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 생각할 수 있죠. 네.
돈 현실에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이에요? 같이 가야 돼. 아니 다 가능하다는 거. 네, 뭐가? 만들어낼 수 있대. 네. 우리 생각으로 생각한 대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크릿하고 트랜스서핑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크릿하고 트랜스서핑을 깊이 들어갔다 보면 막히는 게, 그러니까 인문계 출신들이 막히는 게 여기서 막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 양자물리학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여기서 막히죠. 근데 자연계열 친구들은 여기에서 이제 쉬운 거죠. 내가 지금 트랜스서핑하고 시크릿을 제대로 배웠다면 나는 그냥 이렇게 건드리면 황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건 안 되시네요. 아, 제발 되셔가지고 좀 나눠주시라고. 그러니까 그건 나눠주는 건 결국 안 돼요. 보통 각자의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에 문제가 뭐죠? 뭐 물고기 잡는 법을 말해주지 네. 않고 주기만 하면 요즘 중요한 게 그래도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항상 선생님 제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그거잖아요. 단기 목표, 장기 목표. 그죠?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는, 보세요.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고기를 던져줬다. 그죠? 지금 현재 그 사람은 부유해요, 안 부유해요? 부유하죠. 근데 우리가 2차원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지금 부유한 공간에 있을까요? 부유하지 않은 공간에 있을까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고기 덩어리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순간 그냥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와야지. 나한테 와서 지속 가능하게 쪽쪽 빨아먹을 수 있어야지. 아니 누구한테 얻어먹을 거면 여기 와서 왜 공부해요? 그냥 얻어먹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